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자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호작용, 이 말은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줄 수 있고 내가 또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브앤테이크이 되면 상호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의 상호작용은 뭐냐? 사용자가 출력을 받을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입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분은 이미 잘 쓰고 있어요. 뭐죠? 맞죠? 이 프린트 이거예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 화면에 출력하는 건 잘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늘 우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출력은 받았는데 컴퓨터에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려는 것이 이 11장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표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이 부분이 이제 완성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입력과 출력을 다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력해지게 될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프린트. 생소한 거 아니죠. 잘 써왔잖아요. 누구나 알 거예요. 뭐 아는 거예요. 이거 찍는 거죠. 이건 뭘까요? 아시겠죠? 이거 계산해가지고 계산된 결과 찍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뭘까요? 두 개의 문자를 뭐 해서 합쳐가지고 찍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워드라는 변수에다가 art라는 문자를 준 다음에 거기에서 replace 하래요. 그죠? 워드라는 변수에서 replace 하래요. 뭐를? r이라는 문자를 뭘로 바꾸라고? n이라는 문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생소한 거 아니니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방금 해석했던 것이 맞는지를 직접 한번 그죠? 코딩해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은 꼭 거쳐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래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이야기 할게요. 자, 이런 것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프린트 뒤에 괄호에 여러 객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요 예제가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은 책 잠깐 볼까요? 140페이지입니다. 그죠? 페이지 140페이지에 나오죠. 네. 요런 형식으로 쓸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콤마 찍고, 콤마 찍고, 콤마 찍고, 콤마 찍으면서 출력할 것들을 나열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좀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죠? 변수에다가 이런 값들을 줬어요. 그 A도 찍고, 나누기 했는 B 값도 찍고, 그 다음에 이꼴 뒤에 그 결과도 찍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 식 형태로 화면에 출력하도록도 할 수 있다. 그 밑에 건 뭐예요? add라는 변수는 이 값, 그 다음에 문자열, 이 값, 문자열, 이 값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여기서 찍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요점은 뭐예요?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프린터인데 이 프린터가 해야 될 모습을 이런 형태로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공해주면 됩니다. 이 뜻이죠. 아시겠죠? 셀프 체크 11.2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시키는 대로 해나가면서 화면에 코딩 해보세요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코딩을 해가지고 완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물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책 뒷부분에 보면은 답이 있어요. 풀이가 있을 건데 그 풀이대로 꼭 먼저 보고 하지 말고 그죠? 내가 먼저 한 다음에 화면상의 결과 확인해가 맞으면은 책에 있는 풀이대로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맞죠? 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가볍게 가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니서 뒷페이지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하자고요? 출력이 아니고 입력 받으려는 거예요. 그죠? 이 11장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자, 명령 하나 딱 배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래쪽에 바로 나오죠? 140페이지에 인풋입니다. 그죠? 요 명령어입니다. 출력을 프린트라고 쓴다면 입력은 인풋이라고 쓰면 돼요. 그죠? 출력을 프린트라 한다면 입력은 인풋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오른쪽 페이지에 요런 형태로 화면이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스파이드 화면에서 코딩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따 우리가 할 거니까, 이렇게 인풋 안에다가 좀 메시지를 넣어주면은, 그 메시지 보여주면서 입력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고. 다음 화면 볼까요? 아래쪽에 141페이지에 입력 읽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스킵하겠다는 겁니다. 스킵할게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갑시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두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요 말 잘 기억하십시오. 요 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첫째 줄에 바로 나오죠. 그죠? 첫째 줄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뭘로 변환된다고요? 문자열로요. 변환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문자면 문자열로 변환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심지어 10, 20이라는 숫자라 할지라도 문자열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래쪽에 이와 같은 예제가 나와요. 코드 11의 4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11장부터의 예제는요, 이렇게 코드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예제들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기덥 사이트에 가면은, 기억나죠? 기덥 사이트에 가면은 제가 이미 우리 교재 예제들을 다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놨잖아요. 거기 담아놨는데, 거기 다운로드 하면 이 코드 다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직접 타이핑해서 코딩 공부해도 좋고, 그게 귀찮으면은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가 코딩 하는데 붙여가지고 눈으로 실행시켜도 됩니다. 그냥 코딩 하지 말고요. 가져와서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11-4가 이 코드입니다. 그쵸? 예, 맞죠. 우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코드 요겁니다. 인풋.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클릭. 네,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나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주는 것이 인풋이에요. 그리고는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인풋. 그럼 여기다가 내가 메시지를 입력하면은, 어떤 입력 값을 입력하면은, 그죠? 가령 여기다가 내가 ABC라는 문자를 입력했어요. 그럼 그 값이 그대로 얘한테 가는 거죠. 유저 플레이스한테. 그렇게 해서 유저 플레이스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텍스트에게 넘겨주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텍스트 하니까 지킬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어디에 사십니까? 돼 있어요. 한국이라고 할게요. 한국. 엔터. 그렇죠. 한국. 거기는 참 좋은 곳이라지요. 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더 돌려볼까요? 자, 다시 한번 더 돌려볼게요. run. 그렇죠. 어디에 사십니까? 나와요. 이번엔 여기다 영어로 한번 내볼게요. 뉴욕이다. 그렇죠. 이렇게. 뉴욕이다. 엔터. 이렇게 뜨네요. 소문자로 넣었는데 대문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게 이 두 번째가 하는 코드예요. 입력받은 것이 user place라는 변수에 담기면은 그 user place라는 변수에서 capitalize, 우리 저 앞쪽에서 한번 소개했던 거죠. 제일 첫 번째 글자만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예,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추가로 붙여가지고, 맞아요? 느낌표 붙여가지고 프린트 텍스트 하라 그러니까 요렇게 찍히는 겁니다. 아하. 요렇게 인풋을 쓰면은 입력을 받게 되고 그 입력받은 것을 받아서 다음 쪽에서 처리하면은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시킬 수 있구나 이겁니다. 네. 아주 재밌는 예제예요. 아주 재밌는 예제. 아까 여기다 우리가 한글로 한국입니다 넣었을 때는 이 코드가 실행되어 본들 대문자로 첫 글자를 바꾸는 게 한글에서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죠?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영어에서만 실행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예제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됐죠, 그죠? 예. 요겁니다. 요거 아주 쉽습니다. 인풋이에요. 인풋. 그렇죠. 근데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요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게 되는 내용은 뭐든지 간에 뭘로 취급한다고요? 문자로 취급한다고. 그죠? 물론 여기 같으면 당연히 어디에 사십니까 해가지고 한국
뉴욕이라는 그 글자 자체니까 당연히 문자로 취급되는 게 맞는데 내가 심지어 여기다가 50, 2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도 그것을 숫자로 보지 않고 뭘로 취급한다고요? 문자로 취급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모든 입력은 문자로 취급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강조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 볼게요.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입력으로 제곱할 수를 입력하래요. 제곱할 수다는 말은 결국엔 계산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계산이에요. 그렇죠? 어떤 수를 입력받아가지고 계산하려는 겁니다. 요 예제 한번 5번 예제다, 그죠?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화면상에 보여주면서 나머지 이야기 이야기해 볼게요. 요 예제잖아요. 그렇죠? 요겁니다. 제곱할 수를 입력하래요. 인풋으로. 그 입력받은 값이 이 변수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 변수를 여기에서 두 번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int로 형변환하라는 거죠. 요 값을 형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담은 다음에 num 곱하기 num 하면은 제곱 계산이 맞겠네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클릭해 볼게요. run. 그렇죠. 실행이 안 되네요. 혹시 프로그램 코드 에러가 없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코드를 두고 실행을 시켰을 때 아무런 화면에 변화 없이 다음 스텝으로 내려가는, 그죠? 다음 칸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겪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고요. 지금 쓰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실행 환경상의 문제예요. 해결만 해주면 돼요. 어떤 문제냐면은 혹시 이런 경우 겪었으면은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커널에 가서 리스타트 시켜주면 됩니다. 파이썬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작동해야 되는데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가끔씩 내 실행 환경에서 실행을 중단하거나 뻗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 그러는데요. 그것을 다시 실행시켜 달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이 커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리스타트 시켜 주면 돼요. 클릭 하면은 커널을 다시 리스타트 시키기를 원하느냐 할 건데 리스타트 하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고 나서 다시 런 하면은 그래도 안 되네요. 이제 되죠. 그죠? 조금 타이밍이 늦었네요. 얘가 리스타트 되는데 됐네요. 자, 계산할 수를 입력하셔도 되어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3. 3의 제곱 얼마예요? 맞아요. 9입니다. 그죠? 쉽잖아요. 제곱할 수를 입력하라 하니까 3을 입력하니까 그곳에 곱하기 했는 결과가 지키잖아요. 제곱했는 거. 자, 근데 여기에서 요 부분을 잠시 한번 바꿔볼게요. 요 코드를 실행 안 시키도록 주석으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입력된 값을 지금 user input이라는 변수로 봤죠? 그럼 컨트롤 C. 이번에는 num을 안 쓰고 여기다가 바로 user input 곱하기 user input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코드 상으로는 뭐, 잘못된 거 없죠. 입력을 받아서 받은 값을 2번 곱하기 한 결과를 찍으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 설명을 하려고 지금 제가 좀 바꿨는데, 자, 실행시켜 볼게요. run. 그죠? 제곱을 계산할 수를 입력하세요. 마찬가지로 3 하니까, 뭐 떠요? 에러 떠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러 메시지가 보였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공부예요. 그래 생각해야 됩니다. Cannot multiply sequence by non-integer of type str이죠. 문자열로 되어 있는 정수형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곱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메시지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탁 떠올려야 되는 것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심지어 숫자를 입력했다 할지라도 뭘로 취급되더란다고 했죠? 예, 엄청나게 강조 방금 했었더랬습니다. 문자열로 취급되거든요. 그럼 얘는 숫자가 아니라 3이라는 문자열로 본다고요. 그럼 3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곱하기를 하라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곱하기 할 수가 없죠. 이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된 값이 문자열로 취급되니까 그것을 계산의 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뭘로 바꾸는?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주석 지울게요. 이 단계가 빠져버리면
숫자로 바뀌는 단계가 없으니까 계산이 불가한 겁니다. 이제 돌아가겠죠. run 3 하면 9 나오겠죠. 뭐가 잘못됐죠? 아하, 제가 어리석은 짓 했다, 그죠? 지금 입력값의 변수를 그대로 여기 또 썼죠? 아니죠, 그죠? num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바뀐 정수값으로, 맞습니까? 숫자로 바뀐 변수를 써줘야 되겠네, 그죠? 3 나오죠, 그죠? 그럼 이게 최선인가? 이 코드가? 사람마다 코딩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입력된 값이 문자 L이니까 그것을 숫자로 바꾸어가지고 계산하도록 해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보통, 우리 책에서는 지금 친절하게 하려고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놨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굳이 이 코드를 직접 안 넣고요. 다시 주석으로 처리할게요. 안 넣고, 어차피 아래 단계에서 숫자로 써야지 올바르게 처리된다면은 입력을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숫자로 변환해주는 단계를 너무 뒷단에 갔네요. 숫자로 변환해준 단계를 바로 여기서 거쳐가지고 넘겨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맞겠죠, 그죠? 요 유저 인풋은 이미 이 단계를 넘어오게 되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바로 정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수정할게요.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다가 바로 이렇게 쓰고, 굳이 이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은 훨씬 간결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죠? 그것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 따로 하느냐, 아니면은 입력받는 시점에 바로 변환해서 넘겨주느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또는 저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소개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요 이야기 이해되겠다, 그죠? 입력받은 것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더라.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예요? 우리 교재? 바로 뒷페이지 나오네요. 144페이지에 나옵니다. 144페이지. 여기서는 방금 제가 했던 거 비슷하죠, 그죠? 입력받자마자 플로트로 바꾼 다음에 넘겨주죠. 플로트가 뭐예요? 맞습니다. 이런 수들이잖아요. 이런 수들. 정수가 아니고 뭐예요? 실수입니다. 나머지는 같죠? 그것을 곱하기 하니까 실수에 대해서 곱셈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친절하게 원래값 무엇을 곱하기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코딩했네요. 아시겠죠? 이 코드 잠시 들고 와가지고 제가 다른 걸 하나 좀 설명할게요. 이 코드는 코드 11의 6번 코드입니다. 기덥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코드 볼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플로트, 그죠? 이번에 입력 몇 개 받아요? 2개 받아요. 순서대로 입력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이렇게 갈 겁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클릭, 런. 또 에러 떴네요. 제 화면이 지금 잠시 죽어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리스타트 할게요. 리스타트. 자, 됐나요? 리스타트.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런. 됐다, 그죠? 첫 번째 수를 입력하래요. 얘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플로트니까 실수를 받아줄 수 있잖아요. 실수 변환을. 그러니까 굳이 정수를 입력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럼 정말 되는지 해볼게요. 1.5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2.5는 엔터 하니까 친절하게도 1.5 곱하기 2.5는 3.75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잘 되네요, 그죠? 아하, 입력이 문자 L이니까 해당되는 자료형으로 변환해서 넘겨주는 과정만 거치면 되는구나. 잘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공부하죠. 우리 저 앞에 했던 거 이양 나온 김에.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run. 첫 번째 수로 2 넣을게요. 2.0이 아닙니다. 2 넣었어요. 두 번째 수로 3 넣을게요.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입력하는 수가 플로트형으로 바뀌는데, 실수형으로 바뀌는데, 제가 지금 입력했는 수는 뭐예요? 정수죠. 정수 값을 플로트형으로 바꾸어서 넘겨주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내가 정수를 입력했지만은 플로트형으로 변환해서 계산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냥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알죠? 그죠? 입력받은 수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정수로 바꾸어서 넘겨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자, 실행. 이렇게. 첫 번째 수로 1.5 주려고 그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말대로 한다면 입력된 1.5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정수로 바꿔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얘가 그걸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자, 엔터. 뭐 떠요? 그렇죠? 에러 뜨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화면하고를 맞춰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일치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하, 실수를 입력했을 때 정수로 변환해서 넘겨주는 것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죠? 실수는 정수형 변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1.5는 못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다면은 내가 근본적으로 실수를 입력하려고 그러면은 뭘로 해야 된다? 플로트라고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실수는 영원히 정수를 못 바꾸나? 아니에요. int가 아니고 라운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런 코드나 또는 뭐 seal 또는 flow 뭐 이런 연산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할게요.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run. 자, 입력하는데 실수로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글자를 입력했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된다는 걸 확인만 해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안 돼요. 그죠? 왜?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실수로 바꿀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못 되잖아요. 그죠? 문자 1이기 때문에. 맞지? 이런 것들도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여하튼 입력되는 것은 무조건 뭘로 취급된다고? 문자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형으로 바꿔서 넘겨줘라.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 강조했습니다. 됐습니다. 아래쪽에 퀴즈가 2개 나올 거예요. 1번 퀴즈, 2번 퀴즈 나올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뒤쪽에 보면은 그 풀이가 있어요. 얘도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기 전에 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세요.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결과가 뒤쪽에 있는 풀이하고 정확하게 안 같아도 되죠. 정답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 암만 해도 정말로 해결 안 되면은 그때는 풀이를 볼 수밖에 없죠. 보고 내가 어느 단계에서 생각이 부족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아시겠죠? 공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래? 뒤쪽에 답부터 봐야지. 그 공부 아닙니다. 그래 해가지고는 전혀 내가 시간이 지나가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늘어나니까 쥐어짜가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을 만회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조했잖아요. 이 생각하는 단계를 버려버리면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해결해 보세요. 하고 학교에 있으면 참 좋은 게 이 생각에 빠진 부분이 옆에 친구나 또는 강의실 안에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빠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뭐 지금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톡으로든 전화로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퀴즈는 직접 그죠? 해보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숙제 아닙니다. 숙제는 책에 없는 거 하지 책에 있는 것과 숙제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서 데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